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봄이 가고 벌써 여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이 유독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햇빛 알레르기 환자들인데요. 약 10여 분만 빛에 노출돼도 가렵고 또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 모시고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햇빛 알레르기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작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네. 질환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레르기는 과민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생물체가 어떤 외래성 물질과 접하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생체 내에 급격한 반응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 반응은 생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도 이러한 경우인데 햇빛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타나면서 빨갛게 되며 가려움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나거나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발 원인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햇빛 알레르기도 다른 알레르기들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면역 기전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합니다. 햇빛의 강한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여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햇빛에 의한 피부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햇빛 알레르기 환자들의 경우 면역 세포가 이러한 피부 반응을 비정상으로 인식해서 과도한 방어 체계를 형성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연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외선에 노출되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3, 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햇빛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요. 요즘 이렇게 알레르기성 질환 자체가 많이 들리거든요. 네. 이렇게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몸속에서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의 생김새에 따라 여기에 대항하는 무기, 즉 항체가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앓고 난 병을 다시 앓지 않거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밖에서 쳐들어온 적과 몸에서 생긴 항체가 서로 맞부딪혀 전쟁을 할 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적이 침입한 뒤에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항체가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한참 지나서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이 자꾸 생겨나오고 외부 물질의 유입도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게 되는 것이고 햇빛 알레르기도 매년 5% 정도씩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도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 환자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햇빛을 워낙 많이 쬐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햇빛에는 이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햇빛은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은 체내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세로토닌이라는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적당히 쬐면 우울증 예방이 되고 또 수면과 관련된 물질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등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암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멜라닌 세포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것 아닌 질환으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또 고통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햇빛 알레르기 어느 정도 위험한 질환인가요? 지난 2001년에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이었던 한네로레 여사가 햇빛 알레르기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햇빛 알레르기 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질환이라서 평생 조절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음식이나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피하면 되지만 햇빛은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는 또 이렇게 치료 과정을 참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나요? 햇빛에 노출된 후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울 경우에는 급한 대로 냉찜질을 하면 어느 정도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렵다고 환부를 심하게 긁는 등 외부 자극을 주면 2차 감염은 물론 자칫하면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가도 증세가 심해질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의 치료는 일반 알레르기와 비슷한데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경우 가려움증과 진정작용에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발라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후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또 봄철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햇빛 알레르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 15분 전에 미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고 차 안이나 실내에 있어도 꼭 바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골프 등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자외선 A와 B가 모두 차단되는 제품을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낮에는 가능하다면 양산을 쓰거나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가려움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있는 식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가렵다고 긁거나 자극을 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려울 때는 연고를 발라주거나 냉찜질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세안제나 비누, 목욕제 등이 피부에 남게 되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더욱 강해지고 햇빛 알레르기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사람도 조심하고 꼼꼼하게 대비만 한다면 한여름 야외 활동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긴 소매 옷과 또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이 직접 피부에 닿는 걸 피하시고요. 스트레스가 알레르기를 더 악화시킨다고 하니까 가급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